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검사 비리로 검찰청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전례가 드문 일입니다. 그동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 해도 검찰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검찰도 바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해당 부장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값비싼 시계도 받은 걸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경찰이 서울 남부지검 이모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봐서는 안 됩니다. 취재 결과 경찰은 이 부장검사가 A씨로부터 값비싼 시계를 받은 걸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뒤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다른 지역 부부장검사로 강등됐습니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를 불러 받은 금품이 얼마인지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수산업자가 친분이 있다고 지목한 총경급 경찰 간부를 비롯해 로비 대상자가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관련 행사에 정치, 언론, 문학의 유명 인사들이 직접 참석하거나 축사를 하는 등 A씨가 다양한 인물들과 친분을 유지해온 정황도 있어 이번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혐의가 더 발견되거나 공수처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수사를 경찰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부장검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조소혜입니다. 네, 현직 부장검사가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씨입니다. 이 전 대변인이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김모 회장과 가까운 사이였고 친분을 넘어 국회의원에게 이 업체 대표의 행사 관련 부탁까지 해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윤정민 기자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걸로 지목된 김모 회장은 지난해 5월 생활체육단체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을 다룬 보도를 보면 당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동훈 전 대변인이 참석한 걸로 나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전 대변인은 김 회장을 국회의원에게도 소개해 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북 지역을 지역구로 둔 한 국회의원은 이 전 대변인이 김 회장이 추진하려는 지역 행사를 도와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구속됐다는 걸 알려준 것도 이 전 대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20일 윤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열흘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당시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의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 때문이라는 해석만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사퇴 당시 이 전 대변인이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전 대변인에게 김모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의 단서를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사기를 당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JTBC에 김 회장은 그냥 아는 사이이고 형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부장검사 말고도 김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이 사퇴를 한 배경에 이 사건이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뭔지는 저희가 취재가 더 되는 대로 보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김모 회장의 실체도 추적해봤습니다. 회사의 주소로 가보니까 가정집이 나왔습니다. 명함도 허울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인과 법조인, 경찰, 언론인까지 화려한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지금은 사기와 공갈 그리고 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김모 씨의 생활체육단체 회장 취임식에선 여권과 야권의 유명 정치인들이 축사를 했습니다. 유명 가수와 언론인들도 자리했습니다. 해당 단체에 가봤습니다. 주소대로 가보니 식당 건물이 나왔습니다. 단체 관계자를 어렵게 수소문해서 김 씨에게 회장을 맡긴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회장님은 보통 이제 출연금이라는 걸 내셔요. 취임식만 하시고 돈도 안 내고 막 이렇게 저희 화만 나게 하고 그만두셨어요. 김 회장이 대표를 맡았었다는 인터넷 언론사에선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등재된 부사장이 아니라 그냥 명함만 파주는 영업활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 같아. 김 회장의 본업은 수산업자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김 회장의 회사 주소지입니다. 이 주소를 따라서 현장에 와봤는데 사무실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일반 가정집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직접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김 씨라고 계신가요? 이제 사업 좀 그건 모르고 형이 저런데 산다고. 김 회장은 렌터카 사업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회장의 업체 이름을 소셜미디어에 검색하면 이른바 슈퍼카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제가 어린자마도 6, 70억 정도의 슈퍼카를 가지고 있고 눈앞에 다 있고 각종 뭐 국회의원들 인맥이 넓으니까 난 이 사람은 진짜 찐인가 보다. 하지만 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함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개였습니다. 유니세프와 한국다문화가족협회, 한국언론재단 관련 단체에서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걸로 소개됐지만 그런 단체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체불명의 직함을 가지고도 김모 씨는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 간부,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마당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기와 공동 공갈 교사, 공동 협박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 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유력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 투자를 받으려 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김모 회장은 피해자 7명을 속여서 무려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출소 뒤에 포항에 재력가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김 회장은 사기 혐의로 교도소 복역을 하다 2017년 12월 출소합니다. 사회에 나오자마자 포항에 재력가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1,000억여 원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포항 구룡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 수십 대와 풀빌라 슈퍼카를 갖고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읍니다. 김 회장은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서너 배로 뻥튀기 시켜주겠다며 7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에 돈을 받아냅니다.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받아낸 돈이 116억 2,400여만 원. 검찰은 공소장에 오징어 사업을 한 적도 없고 과시한 재력도 전부 거짓이었다고 밝힙니다. 심지어 피해자 중 한 명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피해자가 지난해 말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 회장 패거리가 몰려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칼로 찌르겠다며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한 피해자의 고급 외제차를 빼앗기 위해 집과 사무실에 쳐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씨의 의혹을 뉴스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수산업자인 김모 회장이 이 씨와 또 다른 언론인, 부장검사 등에게 금품을 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수사의 출발은 100억 원대 오징어 사업 사기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금품을 전달한 단서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확대됐다는 겁니다. 특히 그 안엔 금품의 종류와 직원을 동원한 흔적도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처음엔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회장의 투자 사기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116억 원을 챙긴 사건입니다. 갑자기 수사가 커진 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때문입니다. 증거를 분석해보니 사기범인 김 회장이 쉽게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인사들이 등장한 겁니다. 특히 금품 전달의 단서들도 줄줄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관련해서는 전달한 걸로 의심되는 금품의 종류와 함께 직원을 동원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이 부분도 다 이제 확인을 했고요. 대표가 저희한테 보냈던 카톡 내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시계를 사오도록, 사서 어디로 가지고 오도록 뭐 이렇게 다 전달했는 게 그게 다 있습니다. 또 금품 전달을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들이 휴대전화에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장검사에 이어 총경급 경찰 간부,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이동훈 전 대변인, 그리고 한 방송사의 앵커 A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품의 종류론 현금을 비롯해 골프채와 값비싼 시계, 명품 지갑, 그리고 중고차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단서와 김 회장의 진술, 그리고 관련자들의 계좌 내역을 맞춰본 뒤에 입건한 인사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금품을 뿌렸다는 김 회장의 회사는 유령업체였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사기를 쳐왔습니다. 1억 원대 사기꾼이 시간과 인맥을 더하며 100억 원대 사기꾼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 더 보도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있지도 않은 다문화 단체 임원을 사칭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2년 전 한 시상식입니다. 유명 정치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다문화 봉사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문화와 관련해선 한국다문화협회 대구경부 후원회장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원회는 없습니다. 대구 경북 없어요.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관계되는 한편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분을 속인 건 이미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무장이라고 속인 뒤 개인 파산을 도와준다고 속여 돈을 챙겼습니다. 사무소밖에 없었는 게 변호사 사무실 내가지고 사무실까지 직접 갔는데 사무장들도 있고 격리들도 있고 근데 나중에 사건을 터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 일용직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몇몇 사기로 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 뒤 7년간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 2016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으로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조용히 지낸 건 넉 달, 2017년 포항 구룡포에서 다시 사기를 칩니다. 1,000억 원대 유산을 받은 수산업자로 속여 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116억 원을 챙긴 겁니다. 지난 3월 속은 걸 안 피해자들이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 봤지만 시골집이었습니다. 등록해가지고 왔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돈 받으러 갔지. 뭐 이렇게 실치가 잃더라. 뒤는 나다 잡혀 있지. 손을 들들들들 떠면서 돈을 몇십억씩 줬는 사람들은 그래. 당시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피해를 봤다며 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건 마당발 인맥을 과시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력 인사 등과 인연을 과시해 투자받고 다시 인맥을 넓히길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거미줄처럼 얽힌 김 회장의 인맥이 금품의 힘이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부장검사와 기자들에게 금품을 준 의혹의 당사자 김모 회장. 오늘 뉴스룸은 새로운 추적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은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라며 11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빼앗긴 피해자는 80여억 원을 투자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입니다. 사립대학 전직 이사장과 교수들도 수억 원을 뜯겼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사기 사건의 중심에 또 다른 기자 출신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김 회장은 2016년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교도소 감방 동기로 전직 기자 S씨를 만납니다. S씨는 20대 총선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김 회장은 교도소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S씨와 친분을 탔습니다. 김 회장은 출소한 뒤 2018년 4월 S씨를 찾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어선 수십 대, 1,000억 원대 땅, 슈퍼카, 풀빌라 등을 과시하며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3, 4배로 뻥튀기 해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합니다. S씨는 이 말을 믿고 17억 8천여만 원을 투자합니다. 2019년 5월 김무성 전 대표의 친형도 S씨 소개로 오징어 투자에 참여합니다. 투자금만 86억 4,900여만 원, 투자자들 중 가장 큰 액수입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 2명도 S씨 소개로 수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들이 김 회장에게 투자한 돈은 모두 합쳐 116억 2,400여만 원. 하지만 김 회장은 오징어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김 회장이 구속된 현재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되찾으려고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이곳 김 전 회장의 업체 주소지를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일반 가정집밖에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오래전 빚 때문에 이미 가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똑같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지가 나가지게 지금 뭐 손을 덜덜덜 뜯은 나이가 한 70 넘는 사람. 김 회장은 사기로 뜯어낸 116억여 원을 수십 대의 슈퍼카를 빌리는 데 썼습니다. 또 명품 구입, 유흥비로 탕진하며 명망가들과 인맥을 쌓아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김 회장이 인맥을 확장해간 출발점에도 수감동기였던 S씨가 있었습니다. S씨가 기자 출신에 사립대 교수를 했었고 출마 이력까지 있어 이를 고리로 김 회장이 인맥을 넓혀간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검사와 경찰 간부, 전 현직 언론인도 그 지점에서 김 회장과 닿았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S씨는 10년 넘게 기자로 일하다 정당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경북 지역의 예비 후보로도 출마했습니다. 또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로도 재직했습니다. 김 회장에게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법조계 인맥을 소개해 줄 수 있던 배경입니다. S씨는 기자 시절부터 김무성 전 의원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감 동기인 김 회장에게 김 전 의원을 소개해줬고 김 전 의원은 또 다른 정치인들을 김 회장에게 소개해줬습니다. 이렇게 만난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 포항의 경찰서장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S씨를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도 알게 됐고 이 인사가 다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부장검사를 소개해준 걸로 취재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동훈 전 대변인을 알게 된 과정에도 S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회장은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마다 자신을 재력가라고 소개하거나 가짜 직함과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미줄 같은 인맥을 만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금품이나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경찰은 김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했던 현직 부장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그리고 경찰서장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김 회장이 부장검사에게 500만 원짜리 시계를 비롯한 금품을 건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입건된 포항 지역의 경찰서장은 오늘 대기 발령났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경찰은 이모 부장검사가 김 회장으로부터 IWC란 브랜드의 500만 원짜리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직원으로부터 당시 김 회장이 서울 종로의 명품 시계 매장에 가서 시계를 구해오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시계를 전달을 해주는 게 맞고요. 김가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그걸 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이 부장검사가 시계를 비롯해 여러 금품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회장이 부장검사 자녀의 학원비까지 내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서는 김 회장의 휴대전화에도 남아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자신의 사기 행각을 무마하기 위해 이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포항에서 오징어 사업을 한다며 사기를 벌였는데 당시 이 부장검사가 포항에서 근무했습니다. 김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총경급 간부 역시 포항 지역의 경찰서장입니다. 해당 경찰서장은 오늘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